짠! 기가 막히죠? 야, 버섯 향을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더 씹고 싶어요. 여러분, 와, 밥만 먹어도 이래 맛있네. 여러분, 솥밥 한 번쯤 제대로 해보고 싶으셨죠? 근데 막상 하려면 자꾸 겁부터 나시죠? 간장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넣었더니 또 짜고, 덜 넣었더니 또 밍밍하고, 비율 외워가지고 다시 해봤는데도 이번엔 또 달라요. 왜 매번 달라지는 건지 정말 알 수도 없고, 맛있게 해보려고 비싼 버섯도 넣어보고 했는데도 버섯 향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냥 간장밥처럼 돼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다 잡을 겁니다. 근데 간 따로 안 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솥밥을 할 겁니다. 솥밥 저압 냄비를 사용할 건데, 쌀을 밥을 하려면 골라야 되잖아요. 쌀 고르실 때 원래 평상시에 저는 당쌍미랑 그 현미만 먹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솥밥을 하실 때는 일반 백미로 하시잖아요. 백미를 사왔습니다. 쌀을 고르실 때 고시카리도 있고 정동진 쌀도 있고 하는데, 쌀의 품종마다 물을 먹거나 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맛있는 쌀, 내가 밥을 했을 때 그나마 좀 맛있는 쌀이 나오게 하려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번은 비싼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도종일 있죠. 도종일자가 현재 지금 내가 사러 갔던 날하고 가장 가까운 거, 그게 1번입니다. 도종일이 1번. 오늘 3월 31일이죠. 마트에서는 가장 도종일이 가까웠던 건데 3월 24일이거든요. 도종일이 멀어질수록 쌀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위 친척분들이 쌀 농사 지으신다고 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저는 맛있게 밥 먹으려면 그런 쌀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쌀들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도종이라고 좀 멀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직접 지으신 쌀이 그렇게까지 맛있는 경우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로마트라든지 큰 마트를 납품할 수 있는 쌀 중에서 도종일이 현재 구매일과 가장 가까운 날을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버섯 솥밥을 할 건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1번 쌀이었고 2번은 버섯이겠죠. 오늘 버섯은 이겁니다. 이거 유황으로 재배한 생버섯, 백화고 버섯인데 밀도가 되게 좋죠. 잘 갈라져 있고 수분감도 엄청 많거든요. 백화고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일 된장국 하나 간단하게 끓이고, 우선 쌀을 좀 씻어야 되니까 그람도 재고 컵도 재고. 저희는 2명이서 먹을 거니까 엄청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가득 이렇게 평평하게 담았어요. 한 컵에. 그래가지고 한 컵, 2컵, 3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740g입니다. 3컵인데 찻잔에 가득 잘라가지고 했죠. 쌀도 잘 묶어놔야 되고, 항상. 솥밥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쌀을 한번 씻어가지고 놔두시는 게 좋죠. 쌀을 씻을 때 냄비 안이라든지 밥통 안에 놓고 씻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체에다가 받쳐가지고 쌀을 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 상태로 씻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물을 좀 고일 수 있게끔 볼 하나 놓으시고, 처음에 씻는 쌀은 물을 이렇게 닫자마자 바로 빼가지고 버려야 돼요. 처음 쌀을 씻을 때는 쌀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확 빨아버리거든요. 물을 바로 버려주시고, 두 번째부터 씻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쌀 씻을 때 막 빡빡 씻는 것보다 가볍게 손가락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 씻는 편이거든요. 요새 쌀이 더럽지 않으니까. 예전에야 쌀에 막 이물질도 많았지만 요새는 도정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가볍게만 이렇게 씻으셔도 됩니다. 너무 전분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물 3번만 틀게요. 그리고 이렇게 채로 해야 쌀의 로스가 적으니까 물 잘 빠지게 가운데 살살 돌려가지고 이렇게 잘 펼쳐주시면 살짝 물이 빠지겠죠. 오늘은 특별히 백화고를 쓸 거잖아요. 백화고 버섯 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빼주시고요. 아, 버섯이 진짜 좋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유황을 먹여가지고 버섯을 키웠다고 하던데, 유황을 먹여가지고 키우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좋은 거 한번 사가지고 제대로 한 번씩 먹어봐야 돼. 진짜 좋은 거를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거를 오늘 남은 거는 좀 보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페이퍼 타월 넣으시고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도 페이퍼 타월 하나를 깔아가지고 딱 넣어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앞뒤로. 백화고는 우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백화고 8개. 백화고를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버섯이 고기 씹듯이 그런 식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손질을 할 건데요, 그래도 솥밥은 이거를 손으로 쪼개는 것보다 약간 멋스럽게 보이는 게 좋으니까 슬라이스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얇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솥밥은 너무 얇으면 식감이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정도거든요. 3mm 정도, 3mm에서 2mm 사이 잘라가지고, 얘는 위에 토핑할 거, 얘는 섞을 거. 백화고의 균열이 좀 더 많은 거가 좀 더 이쁘니까 이거는 위에 올리고, 얘는 조금 덜 발라졌으니까 아래에 넣을게요.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간을 안 하고 그냥 완전하게 맛있게 만드는 법. 이것만 넣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레시피입니다. 확실히 버섯은 일반 표고버섯 같은 거 먹으면 식감이 딱히 없잖아요. 그냥 말랑거리기만 하고. 근데 좋은 버섯은 식감이 확실히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 조밀도가 달라요. 진짜 신선하고 되게 향긋한 향이 나거든요. 오늘 레시피 저압 냄비 이번에 받으신 분들도 따라 하시기 좋으니까 솥밥으로 할 거니까 저압 냄비로 솥밥 하면은 진짜 밥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밑쪽은 제일 끝쪽은 단단하니까 이쪽은 버리시고, 근데 이거는 농장에서 지금 바로 보내주신 거여가지고 많이 안 딱딱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끝쪽은 살짝만 제거하시고, 밑쪽은 슬라이스만 할 거예요. 슬라이스만. 약간 쫄깃쫄깃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길게 찢으셔도 돼요. 장조림 고기 찢듯이 이렇게 찢으면 좀 더 쫄깃쫄깃한데, 저는 이것보다는 슬라이스를 하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약간 우엉 느낌처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버섯이라든지 재료가 좋은 걸 가지고 솥밥을 만들 때는 마지막에 양념장에 많이 비벼 먹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근데 그래 버리면 이런 재료들의 본연의 향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런 솥밥을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간장에 비벼 드시지 마시고 밥에 간을 잘해가지고 밥만 드셔도 됩니다. 먹다가 마지막에 물리면 그때 좀 첨가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웬만하면은 밥을 맛있게 하는 게 맞다. 마타리죠. 마타리는 백화고의 향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마타리를 선택한 겁니다. 버섯을 한 2종류 정도는 넣어줘야 그래도 약간 식감이 겹치지 않으면서 좋죠. 지금 이제 쌀을 씻어놓은 지가 한 5분 정도 지났죠. 버섯은 수협에서 샀는데 막 엄청 신선하진 않아요. 가끔씩 수협 물건들이 좀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솥 준비하시고, 쌀을 이제 물이 좀 빠졌을 거니까 절반을 넣고 깔아요. 그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오늘은 간을 이걸로만 할 거예요. 육수를 5개 넣어주시고, 여기에 버섯 밑둥, 마타리 넣어주시고, 아까 안에 넣을 거였던 표고도 넣어주시고, 이 위에 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겹쳐가지고 해야 서로 보글보글 끓으면서 잘 섞이더라고요. 어차피 버섯은 대부분 좀 위로 뜨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놔주시고, 여기에 마타리 조금 넣고. 여러분, 오늘 진짜 금방 끝나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금방 사라져 버려요.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여기에 이제 백화고를 잘라놓은 거를 되도록이면 솥밥 할 때는 가지런하게 올려주는 게 좋죠. 확실히 백화고가 들어가면 표고에서 나오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맛있습니다. 엄청. 이쁘게 됐죠. 자, 이제 물을 넣어야죠. 아까 우리 쌀 740 넣었죠. 물 1리터 천천히 부어주시고, 1.4 넣고, 중요한 거는 올리브 오일을 한 3-4바퀴 정도 해주면 밥을 코팅을 해주면서 정말 맛있게 되거든요. 올리브오일 꼭 넣으세요. 뚜껑 닫으시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우선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추가적인 거는 얘는 뒤에서 일을 하라고 놔두고, 간장 같은 거를 따로 안 먹을 거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 후드 켜고 가스불 켜기, 제가 매번 강조해드릴 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산지 직송으로 송화버섯도 제가 구했거든요. 이것도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오늘은 국을 끓일 건데 송화버섯으로 큰 거 말고 작은 걸로 끓일게요. 오늘은 버섯 파티입니다. 둘이서 먹을 국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버섯은 또 똑같이 밀봉해야죠. 버섯 잘 무르니까 되도록이면 물기 잘 닦으시고, 항상 물기를 잘 닦아야 돼요. 잘 닦아야 돼. 남은 거는 다 넣어가지고. 송화버섯 진짜 이쁘죠. 갈색으로 변한 것부터 쓰시면 됩니다. 송화버섯도 밑둥 우선 따시고, 송화버섯은 국에 넣어서 먹을 거니까 두껍게 말고 이렇게, 송화버섯은 손으로 뜯는 게 나아요. 이게 식감이 낫더라고. 대는 잘라야 되는데 국에 들어갈 거는 듬성 손으로 잘라서 해주시고. 아참, 여러분, 솥밥에다가 이거 넣을 거예요. 버섯 분말 8가지 버섯으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우선 한 숟가락 넣어줄 거예요. 한 숟가락.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한 맛이 되겠죠. 좋은 백화고에 버섯 분말까지 넣으면은 곱하기겠죠.
다시 잠궈주시고, 저온 냄비 사용하실 때 도착 곧 할 거잖아요 다들. 뚜껑 여실 때 막 여시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불 끄시고 15초 뒤에 뚜껑 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화버섯도 끄트머리는 제거하시고, 항상 말하지만 원물이 좋으면 별다른 간을 안 해도 맛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육수, 천연재료 육수랑, 이 육수는 여러분 자꾸 모르시던데, 제가 쓰는 육수 국내산 재료로만 만든 거고 13가지 재료예요. 13가지. 파, 무, 막 다시마, 당근, 샐러리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양파랑. 여러분 집에서 13가지 재료 넣어가지고 육수 낼 자신 있으세요? 저는 지금 없습니다, 솔직하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거 쓰는 건데, 저한테 화학조미료 쓴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거 화학조미료가 아니라 국내산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햇습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국에 들은 거는 좀 크기가 있게 잘라도 좋겠죠. 자, 버섯 다 잘랐고요. 청양고추 있어야지. 청양고추 3개 얼큰하게 먹어야지. 근데 진짜 오늘은 버섯밥만 기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서 썰어주시고요. 도마는 어차피 야채만 자른 거니까, 얘는 엔드그레인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대충 닦아가지고, 손잡이가 있어서 걸기 편하거든요. 걸어놓으면 됩니다. 오늘 된장국은 알려드리는 이유가, 혼자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 먹기는 좀 그렇고 건강한 음식 먹고 싶은데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저 진짜 평상시에도 이렇게 먹거든요. 그 레시피입니다. 이제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뚝배기에다가 물을 600을 먼저 부으시고, 된장을 아주 연하게 끓일 거거든요. 아주 연하게. 된장은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 1숟가락 떠가지고, 저는 된장국 끓일 때 채로 된장 거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귀찮아가지고. 된장에 있는 콩 씹어먹는 게 차라리 낫지, 거르는 거 귀찮아요, 저한테는. 2숟가락입니다. 밥이 끓기 시작했어요. 밥이 이렇게 끓으면 중불로 낮춰가지고, 중약불로, 여기에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던 된장국 끓일 때 쌈장을 살짝 넣으면, 이건 도망가니, 약간 단맛이 있어서 맛있거든요. 된장에 쌈장은 한 큰술, 깎아서 한 큰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된장을 넣고 끓이면 된장 맛밖에 안 나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요거죠. 육수. 오늘도 이걸로만. 제가 오늘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된장 넣고 또 뭐 넣고 연두 넣고 하면 헷갈려 하신다고 하니까 그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3분 육수 2개 넣으면 그냥 간 끝납니다. 깨끗하고 정말 맛있는 맛이 나요. 버섯 다 넣고 이제 이거 끓이면 끝나는 거죠. 엄청 간단하죠. 마늘 간 거랑 고추는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고추랑 마늘은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맛이 좀 달아나니까, 되도록이면 고추하고 마늘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처음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압 냄비가 근데 진짜 해외에 계신 분들도 구매하기 좋으시면, 용도가 너무 좋아서 외국 요리할 때도 좋고 그냥 평상시에 하시기도 좋으니까. 자, 이제 건너놓고 끓여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좀 먹는 거 뚝배기여야 맛이 나니까, 그죠? 깨끗하게 먹고 싶으시면은 마늘을 안 넣으셔도 되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요리는 이제 밥만 잘 되면 되죠. 어차피 저압이니까 통 5중이라서 계속 끓을 거예요. 이상하게 버섯 같은 거 마저 먹으면 나에게 뭔가 좀 잘하는 느낌? 칭찬하는 느낌? 그죠? 그러다가 치킨 한 번씩 먹어야지, 치킨을 자주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자주 먹고 치킨을 가끔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오랜만에 또 주걱을 써보겠구만. 제가 밥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쌀이 없는 건데,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 당상미를 썼지만 평상시엔 잘 안 쓰니까 없어요. 오늘 쌀 샀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저압 냄비로 밥 많이 해 먹어야겠네요. 된장만 풀렸을 때 간을 드셔보시고, 모자라면 육수만 더 넣으면 되고. 야, 안 끓었거든? 먹어봐. 육수 아직 버섯이 안 나온 거야. 안 뜨거. 완전 맛있지? 해물량 확 나지? 진짜 된장하고 쌈장하고 육수밖에 안 나온 거거든? 대박이지 않니? 엄청 많이 들어간 맛인데. 그지? 막 엄청 풍부하지? 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런 게 사기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넣는데 엄청 맛있어. 맛이 왜 이리 풍부하지? 할 정도로. 송화버섯에서 육수가 나오고, 제가 처음부터 마늘 자꾸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게, 마늘이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아시겠죠? 육수가 들어가면 기본 감칠맛을 잡기 때문에 더 풍부한 맛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제품이 안 들어갔을 때는 뭐 다시마도 넣고 멸치 국물도 내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손쉽게, 여러분, 밥도 쉽게. 아, 배고픈데? 벌써 배고픈데? 벌써가 아니고 한심해 배고플 때네. 이거 맛보니까 밥이 훅 땡겨요. 진짜 맛있었니? 네, 진짜 너무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가족끼리 먹어야 되는 그런 양이 많은 음식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린다고 했죠. 다시다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두 끼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 저는 이제 주말에 혼자 업무 보다 보면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혼자니까 나가서 사 먹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먹을까 하다가 대부분 여기서 먹는다고 하면은 버섯이랑 아니면 무 사와가지고 이렇게만 먹습니다. 진짜로. 여기다 그냥 밥 말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약간 술밥처럼 먹어요. 술밥처럼.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불 끄고 15초 뒤에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 전에 이러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솥밥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잘 되고 있어요. 이때쯤 됐을 때는 야, 몇 분 끓였지? 밥이 벌써가 다 됐어. 거의 다. 이제 약간 뚜껑을 벌려가지고 살짝 김이 나가게끔 해가지고 약불로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다 됐거든요. 85% 됐어요. 자, 이제 뽀글뽀글 끓을 때 뚝배기는 겉이 끓으면 그때 차가운 걸 넣고 한 바퀴 쓱 돌려가지고 약불로 해야죠. 끓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버리면 난리가 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리하는 공간은 잘 닦으시면서 하시고 바로바로 정리하기. 좋은 습관은 항상 자주 하시면서 몸에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 이제 뜸만 들면 되니까 뚜껑만 닫아 놓을게요. 살짝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을 때 아주 약불로 해가지고 송화버섯을 조금만 더 우려낼게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야, 누구 집인지 몰라도 잘 끓이네. 진짜 맛있네. 버섯이 육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진짜로. 여러분들 좀 이런 걸 많이 드셔보시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다 해가지고 밥 먹을 준비해야겠다. 그냥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끝내고 먹겠습니다. 송화버섯이 가득 들어간 된장찌개가 이렇게 뽀글뽀글. 송화버섯 진짜 왕창 들어갔죠. 아, 송화버섯 백화하고 냄새 지금 아주 가득 찼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공개합니다. 짠. 기가 막히죠. 이야, 향이 너무 좋아. 아래쪽 한번 섞어가지고 살짝 더 끓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위에는 다 된 것 같거든. 밥이 향 엄청 좋죠. 엄청 좋아. 백화고가 와, 육수랑 섞이면서 안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안경이 안 보여 지금. 김에 들어가지고 안 보여. 밥 잘 됐다고 자랑하다가 야, 좋아. 다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살짝 먹어봐야지. 야, 와 봐봐. 우선 간 좀 봐봐. 와, 진짜 여러분 엄청 맛있어요. 백화고의 향이 엄청 풍부하고 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칠맛이 딱 있어요. 엄청 맛있지? 와. 된장찌개랑 먹으면 미쳤다 진짜 이거. 아, 미쳤어 미쳤어. 야, 진짜 이거 먹을 때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밥 진짜 잘 됐죠? 찰지게. 야, 버섯밥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올리브오일도 딱 넣어가지고 해야 이렇게 밥이 찰지고 맛있다. 밥은 땄으니까 나머지는 우선 뒤에서 좀 놔두고 뚜껑 열어놔 버리면 말라버리니까 되도록 뚜껑 닫으세요. 뚝배기를. 야, 여러분, 자, 국까지 완성을 했고 오늘은 굉장히 빨리 만들었죠. 자, 오세요. 우선 국물, 밥은 먹었으니까 정말 미안한데요. 네. 선풍기가 가려가지고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저도 밥을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야, 백화고랑 밥이랑 이렇게 떠가지고 아, 향. 더 씹고 싶어. 버섯 향을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더 씹고 싶어요. 여러분, 와, 밥만 먹어도 이래 맛있네. 육수가 정말 아무 간도 안 했잖아요. 근데 육수가 와, 너무 맛있는데? 밥이 간이 다 돼 있고 버섯 향이 너무 세니까 다른 이런 밥은 어쨌든 양념장을 넣어서 먹잖아요. 이거는 넣어서 먹으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원물이 들어갔는데 간장을 비벼 먹어버리면 원물 향이 망쳐버리잖아. 자, 된장국도 한번 먹어볼게요. 야, 야, 이틀 끓인 것 같지 않니? 엄청 진하지? 진짜 진해요. 야, 송화버섯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육수와 버섯으로만. 야, 쫄깃쫄깃해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야, 이거 몇 그릇 먹겠는데? 식당 가서 진짜 비싼 버섯 전골 같은 거 그런 느낌. 그게 맞다. 되게 비싼 전골 맛이에요. 된장 전골 맛. 버섯도 좋고 육수 맛이 너무 풍부하게 우러나가지고 찰떡에 찰떡. 궁합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천연 재료로 만드는 이런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것만 쓰잖아요. 모든 요리에.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육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이 육수가 가장 간이 맛있어요. 다른 것들은 약간 좀 튀는 맛들이 있는데 이걸로 만들면 맛의 기본이 너무 단단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잖아요. 드레싱 빼고는. 여러분 김치만 올려 먹어도 밥에다가 와 한국인 김치인가? 먹고 나서 국물 한번. 야 사기다 사기. 너무 잘 어울리지. 익은 김치에다가 먹고 나서 국물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와 국 대박이다. 이걸 10분이면 끓일 수 있다니. 이런 육수만 있다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뭐 생각이 안 나잖아. 여러분 진짜 저압 냄비 이번에 받으신 분들은 꼭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국물이 깊나? 진짜 잘 끓이는 한정식집에서 먹을 법한 그런 깊은 맛이잖아. 네, 진짜 오래 푹 끓인 국물 맛이에요. 이게 MSG가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맛있는 맛이 난다니까. 다시다랑 미원 같은 거 좀 넣어버리는 순간 그 맛이 다 딱 중간으로 맞춰져 버리잖아. 굉장히 별로야. 아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버섯 솥밥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끝. 여기 간장을 넣어버리면 오히려 안 어울려요. 이런 향들을 못 느끼게 되니까. 이 향이 좋으니까 뭘 더 안 넣고 싶어요. 진짜. 버섯을 일부러 내가 좀 두껍게 잘랐잖아. 그게 좋은 거야 진짜. 넉넉하게 드셔야 돼요. 이거 먹을 때는. 근데 저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 솥밥 정말 엄청 오랫동안 안 했었거든요. 요리하는 사람이 집에서 밥을 안 한다는 게 좀 웃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매일 끼니 밥 차려 먹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가끔씩 업무 보다가 배고프면 진짜 고민입니다. 나가서 사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근데 또 나가려면 옷 갈아입고 챙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 이게 진짜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러다가 마트 가서 가끔씩 이렇게 좋은 버섯 사가지고 대충 육수만 넣어가지고 딱 끓여서 참기름 좀 두르고 먹는 게 어느 순간 주말 루틴이 됐습니다. 진짜로. 오늘 이 버섯 솥밥도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백화구가 들어오면서 그냥 먹고 싶어졌고요. 확실히 좋은 재료가 집에 들어오면 음식이 좀 먼저 당기는 것 같습니다. 레시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료가 먼저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방에 있으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걸 먹어본 사람이랑 안 먹어본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요리를 하실 때 MSG나 화학 조미료도 좋겠지만 오늘처럼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이런 육수들을 이용해 보시고 입맛을 좀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마트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참치액도 딱 집을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학조미료 들어가는 걸로 요리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요리의 실력이 딱 멈춰버릴 거예요. 그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연재료로 만드는 육수들 이게 못 믿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재료라도 육수를 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이 요새는 잘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거죠. 제가 안 쓰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쓰죠. 이 육수 같은 경우는 비싼 것도 아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소비기한도 1년 이상 충분하니까 공동구매 하실 때 넉넉하게 구매해 두셨다가 너무 이게 마음에 들면 주위 분들에게도 하나씩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 좋은 육수 하나, 그리고 도정일과 가까운 쌀, 거기에 올리브오일 추가로 좋은 버섯이라든지 다른 부재료가 있으면 더 좋겠죠. 양념장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밥 자체가 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양념장 같은 거 추가로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오늘 PD님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거 식구님들도 같이 먹으면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정말 잘 지은 밥 한 그릇인데 기분이 되게 좋고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잘해준 느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음식 자주 드세요. 외식보다 집밥이 맛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 확실하게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 되돌려 보기라든지 레시피북, 그리고 저와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빈의 밥상 멤버십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빈의 밥상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식구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 저 로빈이 응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맛있고 색다른 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잘 챙기시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